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통중년 조부장입니다. 노후 준비들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항상 기본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3억 2천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네, 없어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빚 없는 내 집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3억 2천 없어도 괜찮아요. 빚 없는 내 집이 있는 상태로 계속 75세, 80세까지 돈 벌면 돼요. 조금이라도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계속. 하지만 집이 없으면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또 집이 있어도 또 이렇게 뭔가 월 지출 비용이 있죠. 이런 것들 정도는 낼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된다. 호구지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저희 가족 전체를 다 가지고 데리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혼자 기러기 아빠 살아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저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러기 아빠의 삶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전체 내려가는데 집을 살려고 봤더니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꽤 많이 올라 있었어요. 2019년도, 2018년대만 해도 1억 2천, 1억 4천 하던 부산시에 있는 읍에, 부산시 내도 아니고 부산시 바깥에 있는 읍에 있는 아파트가 1억 2천, 3천 하던 것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억 7천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이거 뭐지? 뭔데 이렇게 올라갔지? 그래서 이제 좀 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폭증을 했어요. 왜 폭증을 했죠?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이제 부동산 제어 정책을 잘 실패해서 사실은 이제 지방 부동산들이 다 버글버글 끌어올랐죠. 그 판에 이제 풍선 효과로 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이 다 같이 올라버렸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유통력 가지고는 그렇게 오를 수가 없었어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돈이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버글버글 끌어오른 겁니다. 그럼 왜 버글버글 끌어올랐을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돈이 왜 지방으로, 살지도 않을 지방으로 내려갔을까? 자, 이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잘하고 내가 부동산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책과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과 부동산을 이해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보통 이제 집값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금리 많이 영향을 미치죠. 금리. 그다음에 심리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책입니다. 정책은 좀 약간 후행성이죠. 이 정책을 펼치면 이 한 몇 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요. 2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 부장은 왜 지금 집을 사지 않고 2년 후에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을까?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의 정책은 그랬어요. 야, 제발 부탁이니까 집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랄까, 이게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대출 못하게 하고 세금 엄청 때리고 종부세, 부가세 막 때렸어요. 그런데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다 막지 못했어요. 꼭 항상 어딘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열어놨다고요. 특히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전세자금 대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재하지 못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정말 무한정 해줬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 특히 1억, 2억 미만에 있는 이 집들에 대해서 종부세 이런 것들 가하지 않았어요. 세금에 대한 제재를 걸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눈을 지방으로 돌린 겁니다. 왜 수도권에 있는 아줌마들, 복부인들 버스에 태워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쑥 가가지고 순회하면서 끌고 모았다 막
막 줍줍줍 했다 이런 얘기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2022년도 2021년도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부산에 있는 부산 외곽에 있는 읍에 있는 아파트를 이 금액 실체적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세금 뭐 여러가지 그 제재가 막 난무할 때 집값이 막 오르기 풍선 효과 나왔습니다라는 때 막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매 이 수량을 보면 과간입니다. 한 단지당 뭐 천세대라고는 하지만 매매가 200채가 넘어요. 200개의 매물이 있어요. 단지당. 전체가 아니에요. 단지당. 그 읍 전체가 아니고 읍에 여러 가지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당 200채의 매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팔려요. 이거 정말 그 전세 월세까지 하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지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풍선 효과라는 그 효과 때문에 강원도, 전라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세종 이쪽으로 투자자의 돈들이 쫙 하고 흘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억 1, 2천 하던 그 집들이 2억 7천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현재 지금 2억 2천에서 1억 9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죠.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미 많이 내려왔지만 이제 약간 정체기를 걷지만 2022년도 2023년도부터니까 지금 아마 2025년도까지는 아마 천천히 지속적으로 흘러내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래서 집을 안 사고 임대를 했습니다. 월세를 들어갔어요. 집을 구매하는 시점은 2025년 2024년도 말 이 정도 보고 진행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니? 뭐 지금 이미 풍선 효과로 집이 다 뛰었는데 어떻게 그게 빠진다고 장담하니? 1억 4천까지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도 우상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1억 5천에서 6천 정도에서 거래가 될 텐데 1억 1, 2천, 4천에서 뭐 왔다 갔다 하던 게 그러면 1억 5천 정도 되는 시점이 아마 내가 구매하는 시점이 되겠다. 그 시점은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 말 완전히 이제 거품 빠지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합니다. 왜 그럼 그때 거품이 빠지느냐? 지금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죠? 모든 제재와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이전 정권은 사지 말라 하면서 막 정책을 막 엄청나게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지금 정권은 사라 하면서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자, 물어볼게요.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사시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사시겠습니까? 당신이 투자자라면. 자, 직장이 서울이 많아요? 지방이 많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서울에 많아요? 지방에 많아요? 저 전남에서 손가락 하나 사서 반창고 하나 사러 갔는데 50kg예요. 왕복 50kg였어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바로 앞에 문 앞에 나가면 약국부터 시작해서 마트가 쫙 펼쳐지는 수도권에서 살고 싶습니까? 자, 지금 제가 가는 부산에 있는 읍에서는요 응급실이 없어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어요. 서울은요 119 하면 응급실 펼쳐져요. 자, 어디에 가시겠어요? 어디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서울이죠. 수도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흩어졌던 돈들 서울에 있는 규제가 싹 다 풀리면서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몰릴까? 생각을 해보죠. 서울로 오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수도권으로 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과 그 수도권으로 돈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과천, 광명, 수원, 안양, 부천, 인천 뭐 이런 쪽 하여튼 수도권 내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이제 오를 거고 또 집중될 거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지방에 했다가 그 돈들을 회수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온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인원 가지고 과연 지금 그 버블에 정점했던 1억 1, 2천 하던 그 아파트를 다시 2억 7천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지방에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 그것도 읍에 있는 인프라 가지고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아파트를 사면 아마 영원히 팔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폐가가 될 때까지 제 소유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런 각오를 하고 저는 아마 2년 후에 이 집을 사게 될 겁니다. 그쵸? 네, 누구나 다 그런. 저는 이제 거기 평생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니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조부장은 서울에 있는 이 집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네, 왜 안 팔았죠? 값어치는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가 이 집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예단합니다. 아마 2, 3년 안에 지방 부동산에 꽤 큰 곡소리가 날 것이다. 특히 그 멋모르고 지방에다가 이제 투자 겸으로 해서 2030 달려들었으면 아마 걔네들도 곡소리 꽤나 심하게 나올 거다. 왜? 금리는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막 저성장 막 이런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잘 못 올리죠. 왜? 경제가 빠그러졌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금리 해서 지금 이제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대한민국 그거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따라갈 것 같아요. 일본 또 따라간다가 또 가랑이 찢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본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따라가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다 경우 또 어떻게 되죠? 또 폭삭 주저앉고 다시 미국 금리를 쫓아가겠죠? 그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굉장히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은 꽤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금리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집값은 안 오르는 상황에 그 집을 떠안고 있다? 2030들 버티기 힘듭니다. 그리고 2030들이 부산이나 광주나 울산이나 대구나 전라도나 강원도로 내려갈 거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 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자기가 살지 않을 거면서 투자할 건데 투자에 실패했다, 회수를 하겠죠. 본전이라도 뽑으려고 할 거고, 뽑지 못하면 밑전이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밑전도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방 부동산에 약간 곡소리가 꽤 크게 날 거다.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좀 보고, 저처럼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특히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나오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다르게 이번 정권은 그냥 다 풀어버렸어요. 강남 3구 남았고 DSR 남았잖아요. 아니요, 유명무실한 제어만 있을 뿐이지 사실 다 풀린 거나 다름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제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지금은 다 풀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방 부동산을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어떤 노후 준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영상을 찍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하나만 봐가지고는 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체를 보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실 때가 됐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중년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